그러면 126이 나와서 당뇨인데 네. 그러면 공복 고혈당 기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뭐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에서 대사증후군 파트 강의를 맡은 닥터 K 권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대사증후군인데 이게 참 병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 자체도 질환인 것 같은데 질환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고혈압이 보통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진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130에 85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낮아요. 그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딱 몇 이상이면 이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비만 이 중에 몇 개를 만족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자 했기 때문에 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병이 아닐 수도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네요. 문제가 그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사증후군 그냥 놔두면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 위험도가 최소한 2배, 당뇨는 최소한 5배 이상? 근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가 최근에 생긴 말 아닌가요? 벌써 100년 됐어요. 1923년도인가 스웨덴 의사가 고혈당, 고혈압, 통풍 관련된 고요산혈증이 이상하게 한 사람한테 나타나. 뭔가 한 개인한테 이게 합쳐서 나오네. 그런데 고혈당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고혈압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순서는 다르지만 결국은 다 나타나. 실체는 모르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88년도에 누군가가 신드롬 X 증후군이라고 하자. 그래서 야, 의학용어로 엑스맨이 뭐냐. 그러지 말고 이거의 뿌리에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하자. 그래서 막 논란이 막 용어 가지고 막 서로 이게 좋네 저거 좋네 하다가 1998년도에 드디어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자. 왜?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증후가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진단하지 못하는, 또 원인이 불확실할 때 얘기를 쓰는 건데 이거 자체가 지금 대사질환이고 5가지 중에 그중에 3개를 만족하면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문제, 140에 90으로 고혈압이 나왔어. 그러면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맞아요. 그럼 2번째 문제, 이건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 고혈당이 진단 기준 중에 하나예요. 네.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 정상이 아니야. 공복 고혈당이야. 네. 자, 126이 넘으면 당뇨야. 그러면 126이 나와서 당뇨인데 네. 그러면 공복 고혈당 기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뭐라고요? 이래서 학자들도 싸웠어. 당뇨병을 넣을까 말까. 아까 왜 고혈압이 있으면 진단 기준에 포함을 시키는 거는 아무 이견이 없었는데 당뇨로 이미 진단이 된 사람을 이 사람이 대사증후군도 또 진단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병이면 이미 대사증후군을 넘어섰기 때문에 당뇨병은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대사증후군으로 검진에 나왔다 하면 당장은 내가 죽을 병이다 하는 건 아니지만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한 5배 이상, 또 심뇌혈관 질환이 올 가능성이 2배에서 3배.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잡한 진단 기준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대사증후군으로 일단 나오면 나는 심뇌혈관 질환이 뭐가 있어요? 뇌경색, 풍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 그 다음에 당뇨병이 올 수 있는 고위험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질환이라고 하지 말자. 그런데 환자들한테는 질환이라고 설명하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동의한 것이, 전문가들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병이 아니라고 하면 뭐야?
이러니까 환자들 개개인한테는 병이라고 설명을 하자.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사증후군이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사증후군이 5가지 기준 중에 3가지가 만족이 돼야 대사증후군인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중에 2개만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급 열차가 아니냐 하면 그게 아닌 거라.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40세 이상 성인 중에 5가지 기준 중에 단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정말 건강한 성인은 10%도 안 돼요. 남녀 통틀어서 최소한 하나씩은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0부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3개, 3개부터 대사증후군, 4개, 5개 그 개수별로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점점 올라가요. 정말 아주 정확하게 계단식으로.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대사증후군 개수를 어떻게든 하나씩 줄이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대사증후군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만족하면 안 되고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걸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나이 들어서 심뇌혈관 질환, 풍이 온다, 뭐 심근경색이 온다, 당뇨가 온다는 거를 막기 참 좋은 개념인 거죠. 그럼 대부분의 성인들이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예요. 그거 이상이면 일단 복부 비만 기준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상이면 일단 해당 사항이 있고 여자분들은 50세 이상이 되면 대사증후군이 갱년기 전보다 4배가 뛰어요. 남자들은 굉장히 재밌는 게 30, 40대에 대사증후군이 제일 높아요. 왜? 중성지방이 높아져서. 근데 중성지방이 높으면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그게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가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그러면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 그 2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은 기본으로 요거는 하나가 그냥 먹고 들어가. 거기에 당연히 비만한 게 들어갈 테니까 그냥 무조건 대사증후군 되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우리 해보니까 정말로 30, 40대는 50대까지 남자는 쭉 올라가요. 제일 피크고 그 다음에 50대 이후부터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70대, 80대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건강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닌 거네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30, 50대가 제일 위험하고 많아요. 그런데 특징이 하여간 비만,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하면 이제 술 드시고 또 기름진 안주 드시고 그리고 운동할 시간 또 없잖아요. 대사증후군 사실은 약보다도 식생활 습관 개선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스스로 느껴지는 증상이 있나요? 병이 아니니까 아직 모르죠. 증상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혈압도 우리가 뭐 160, 180, 200 정도 돼야 뭐 뒷골도 땡기고 머리도 아플 텐데 고작 130에 85 그것도 고혈압 어떻게 보면 전 단계 수준에서 진단이 되는 거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게 문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대사증후군을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렀어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온 거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 고혈압이 왔어. 혈압약을 먹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치료는 고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당뇨는 또 당뇨. 또 비만도 내가 빼질 못할 지경이다 그러면 식욕억제제 먹어야 되고 고지혈도 고지혈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식생활습관 개선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온 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의지가 충분하다면 오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실은 병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15kg 체중을 빼면 당뇨병 완치가 된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 번 오면 완치가 안 되고
진행 속도만 좀 지연시킬 뿐이지 결국은 나중에 눈 멀고 뭐 다리 썩고 뭐 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완치라니 당뇨가 아니라 당뇨 전 단계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따라와요. 젊은 친구들은. 정말로. 체중 빼와서 혈당 검사 다시 당뇨 정밀 검사 해보면 당뇨 전 단계로 갔어요. 다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체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온다면 그것도 중요한 거죠. 예, 오늘 제 강의 동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